공룡전대의 주레인저는 본 작품에서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공룡이라는 모티브가 채택되었는데 스즈키 프로듀서는 예전부터 공룡이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공룡이 작품의 모티브로서 뛰어난 점은 일단 공룡은 초고대의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오래된 것이니 유행이 빗발할 걱정이 없으며 어느 시대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이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다만 예전부터 공룡은 악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마이클 크라이튼의 SF 소설 쥐라기 공원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한 영화화가 발표되어 오랫동안 묵혀둔 공룡 모티브를 활용할 결심을 하게 된 것. 판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옛 이야기나 전설 등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전 전대에서도 요정이 등장하는 등 간간히 사용되었던 소재이지만 쥐레인저에서는 각 로봇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신으로 설정하는 등 단순히 첨가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극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이 작품에서 등장한 브라이를 기점으로 신전사라는 원칙이 완벽하게 자리잡아 이후 시리즈에서는 대부분 신전사가 등장하게 된다. 원래 브라이는 광전대 마스크맨의 X1 마스크처럼 단역으로 그칠 예정이었지만 등장과 동시에 높은 인기를 얻어 계속 출연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브라이의 죽음을 메인 이벤트로 잡은 에피소드인 42화 브라이 죽다는 13.2%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실질적으로 극 중에서 사망한 주요 캐릭터는 브라이와 카이뿐이며 반도라 일당도 사망하지 않고 항아리에 봉인된 뒤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는 등 의외로 사망자가 적은 작품이다. 그런 것 치고 이미 죽은 브라이가 다시 죽음을 맞는 장면은 명장면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면이었다. 오성전대 다이레인저는 작품의 메인 모티브가 중국 권법으로 결정된 데에는 당시 일본을 휩쓴 대전 격투 게임 붐의 영향이 크다. 1991년에 대전 격투 게임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꾼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발매되어 대히트를 쳤고 이후 1992년에 이에 확장판인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발매되었을 때에는 전국대회도 열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격투기 전반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토에이는 전대에도 격투기적 요소를 넣고자 했다. 특히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한 중국 권법이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전대와 비교하여 거대전에 돌입하기 전 인간대 사이즈의 액션 연출, 특히 변신 전의 맨몸 액션 역시 굉장히 화려해지게 되었고 극막바지에는 아예 변신이 불가능해져서 멤버 전원이 맨몸으로 나놀이를 하고 액션까지 소화하는 이례적인 에피소드도 등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향 덕분에 거대전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보통은 리더가 정해져 있지만 다이레인저는 각 멤버들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더는 유레인저가 아니다. 5인 전원이 돌아가면서 리더 역할을 하며 각 캐릭터마다 인연이 있다. 이야기에 또한 일상에서는 대정받은 색의 복장을 입는 기존의 전대와는 달리 색이 아닌 얼굴로 기억해달라는 배우진의 주장에 의해 평상시의 복장이 가장 다채롭다. 닌자전대 카쿠레인저는 전작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처럼 레드가 리더가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성 멤버인 화이트가 전대의 리더로 레드는 후반부에 들어서 실질적인 리더로 취급된다. 이는 레드가 성장한다는 것도 있지만 화이트와 아버지 간의 드라마 강화로 리더의 캐릭터가 약화되어서 생긴 결과라고 한다. 첫 회의 멤버 전원이 다 모이지 않는다는 설정은 조인전대의 제트맨과 비슷하나 제트맨이 레드 호크를 제외하면 본래 전사와는 무관한 인물들이었던 반면 카쿠레인저 멤버들은 애초에 모이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기획 단계 시에는 쿵우 컨셉으로 성공을 거둔 전작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의 컨셉을 이어가고자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계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마이티 모핀 파워레인저가 미국에서 대히트를 거두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이레인저의 후속작 역시 미국 시장을 의식하게 되면서 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일본 문화라는 점을 노려 닌자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밖에 동시기에 닌자 거북이가 대성공을 거둔 것도 닌자를 컨셉으로 잡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 단계의 서유기 컨셉은 닌자로 노선 변경을 한 이후에도 작품 전반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설정은 정해진 거점 없이 이동수단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요괴 퇴치를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이 설정의 잔재가 멤버들이 평소에 크레페를 파는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는 네코마루이다. 또한 레드의 모티브가 원숭이라는 점이나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점은 손오공을 연상시키며 주인공이 아닌 츠루이메가 리더 포지션인 것 역시 주인공이 아님에도 일행을 이끄는 역할인 삼장법사를 연상시킨다. 그 밖에 너무나 난폭하여 오랜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닌자맨의 설정 또한 손오공을 연상시킨다. 당시 츠루이메 역을 맡았던 히로세 사토미는 첫 회 방송 당시 만 13세 11개월로 중학생이었다.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연소 히로인으로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듯하다. 제6의 멤버 닌자맨은 인간체가 없고 스스로 거대화해서 전투한다는 특징이 있다. 풋내기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하며 사무라이맨으로 파워업한다는 설정이다. 본토에서는 90년대 슈퍼전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정식 방영이 된 적이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다지 인기가 없는 편이다. 탄탄한 짜임새나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특유의 개성 넘치는 연출 스타일이 핵심이라서 스토리 위주로 평가하는 국내 특촬 팬덤의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초력전대 오레인저는 기획 단계 시점에서 오레인저는 고대 문명이라는 컨셉을 이용해 신비롭고 진지한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타이밍 나쁘게도 오레인저 방영 개시 직후 일본에는 고베 대지진과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음울한 사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고, 이로 인해 무거운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급히 스토리의 방향을 바꿨다. 특히 당시 PD가 말하길 지하철 살인 사건을 일으킨 옴질리교가 하필 본 작품의 주요 테마였던 오컬트 파워와 고대 문명을 자주 들먹이는 종교단체였기 때문에 이를 연상시키는 소재를 상당수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간에 새로 투입되는 로봇들도 고대 문명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에 진지하게 시작한 작품의 분위기가 중간부터 갑자기 개그 전개로 변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이 작품은 애초부터 악당들이 유머스럽게 잔인한 짓을 함으로써 그 잔혹함을 강조하는 블랙 유머 코드가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노선 변경으로 인해 대놓고 잔인한 묘사를 표현하기 힘들어지면서 중반부터는 카레인저처럼 순수 개그를 지향하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 다만 노선 변경으로 비교적 밝아졌다지만 대놓고 잔인하지 않을 뿐이지 중반부터 은근히 하드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으며, 특히 후반부의 암담함이 기가 막힌다. 최종화 직전에선 암흑 소입자의 힘으로 오레인저를 궁지에 몰아넣은 뒤 지구가 반년 동안 점령당한다는 특촬사상 전대미문의 어두운 전개를 보여주었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지구가 악의 소나기에 넘어갈 뻔한 경우야 전부터 수없이 많았고 이후로도 계속 있었지만, 정의의 편이 악당에게 패배의 지구를 잠시라도 빼앗긴 것은 오레인저가 처음이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 전대의 팬들과 시청자들에겐 무능한 전대라고 욕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후반부 덕분에 막판에 통쾌한 역전극으로 뒤집어 해피엔딩으로 재밌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후대에 와서는 이런 신선하고 독특한 전개가 재평가되어 아예 우주전대 큐레인저는 1화부터 온 우주가 악의 세력에게 점령당한 상태로 작품이 시작되었을 정도다. 특명전대 고버스터즈가 나오기 전까지 최저의 평균 시청률인 4.5%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이와 반대로 토에이 관련자 말에 따르면 그래도 관련 상품의 매상은 좋았다고 한다. 격주전대 카레인저는 전작인 초력전대 오레인저가 노선 변경으로 개그 요소를 투입해서 예상 외의 효과를 보자 본작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초현실적인 부조리, 코미디나 슈퍼 전대 시리즈의 셀프 패러디, 배우들의 걸쭉한 입담은 물론이고 슬랩스틱 몸개그에 허당기 넘치는 악당들까지 극중 대부분이 유쾌하게 진행되어 개그전대 카레인저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며, 아예 개그 분위기의 전대가 등장하면 거의 항상 이 작품과 1순위로 비교될 정도로 팬들 사이에서는 개그전대의 대명사격인 작품으로 통한다. 2025년 현재 카레인저와 맞먹음을 넘어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전대는 팬서비스와 개그 센스가 뛰어난 기계전대 젠카이저만이 쌍두마차로서 우위를 겨룰 수 있을 정도. 그러나 당시 평균 시청률 4.8%로 시청률은 저조한 편이었으며 최고 시청률은 6.7%, 최저의 시청률은 파이브맨의 1.8%를 넘어 1.4%까지 기록해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레인저를 전후로 일본 어린이들 사이에서 학원 열풍이 불었고 본방송을 챙겨보는 대신 예약 녹화 기능으로 녹화에서 보는 시청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예전 작품과 동일한 비교는 힘들다. 이는 시청률, 판매량 모두 부진했던 파이브맨과 달리 시청률에 비해 잘 팔린 완구 판매량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동차로, 이전에는 간단한 소재로서 자동차를 이용했다면 카레인저에서는 자동차를 위한 연출이 많이 등장한다.